자, 우리가 방금 식물의 광합성이 잘 일어나기 위한 환경 요인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고 이야기해봤는데, 오늘은 여러분이 말한 여러 요인 중에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량의 변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이 탐구 활동지를 직접 읽어보고 자료 2의 결과 및 정리해서 1번, 2번 문제를 실험 전 미리 예측해보고 답을 작성을 해볼게요. 언제나 선생님 수업 시간에는 3색 볼펜을 챙기라고 했죠? 여러분이 예측한 결과는 파란색 펜으로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5분 줄게요. 결과를 작성하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면은 손을 번쩍 들고 질문을 해주도록 할게요. 5분 주겠습니다. 네, 승혁 학생 질문 있나요? 승혁 학생이 검정말이 검정색 말인 줄 알았군요. 검정말은 수상식물이에요. 검정색 말이 아니랍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모두 결과를 예측해서 작성을 해본 것 같은데 발표해볼 친구 있을까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손을 한번 들어봅시다. 네, 선생님이 여러분이 발표한 내용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뭐가 발생하는 까닭, 그리고 기포의 분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빛과 기포수의 관계. 여러분들 이렇게 세 가지를 예측을 해봤었죠. 네, 인우가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우는 어떻게 생각했죠? 예, 인우는 검정말이 숨을 쉬어서 기포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검정말이 숨을 쉬어서 기포가 발생한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기포의 산물은 이산화탄소일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이산화탄소. 그리고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기포수도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해봤대요. 좋은 예상이죠? 혹시 다르게 예상한 사람 있을까요? 네? 닝닝이 발표를 해볼게요. 예, 우리 닝닝이는 검정말이 광합성을 해서 기포가 발생할 거라고 예측을 해줬어요. 광합성을 해서 기포가 발생할 거라고 예측을 해줬고, 그렇기 때문에 기포의 산물은 산소라고 예측을 했네요. 그리고 닝닝이도 마찬가지로 빛이 많으면 기포수도 증가할 거라고 예측을 해봤네요. 이것도 좋은 예측이죠. 혹시 다른 생각을 한 친구도 있나요? 예, 찬진이가 한번 대답해 줄까요? 예, 찬진이는 아예 다른 생각을 했어요. 찬진이는 기포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예측을 해줬네요. 그 이유는 검정말이 광합성도 하고 호흡도 하니까 기포가 안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예측을 해본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 적어봤습니다. 다들 잘 예측해서 답을 작성을 해봤네요. 자, 이제 여러분이 직접 실험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선생님과 함께 실험 준비를 도와준 실험 반장 친구들한테 박수를 쳐주세요. 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실험을 해보고 관찰할 결과를 이번에는 검정색 펜으로 작성을 해볼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예측한 내용과 비교될 수 있도록 한번 작성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번 실험에서 조심해야 될 점은 뭐가 있을까요? 발표해볼 사람? 네, 인우? 맞아요. 인우가 말한 대로 우리 이 실험에서는 안전 면도를 다루기 때문에 다룰 때 조심을 해줘야 됩니다. 또 다른 내용 있는 사람? 네, 진아? 네, 진아가 말해준 대로 탄산수 나트륨 수용액을 사용하니까 보안경을 써가지고 우리가
다치지 않도록 하면은 좋을 것 같대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안전한 실험을 위해서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구호 준비. 1등 실험, 안전 실험, 1등 실험, 안전 실험, 야! 자, 이제 실험 시작하겠습니다. 실험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바로 질문을 해주세요. 20분 주겠습니다. 네, 순례지도 하겠습니다. 우리 인우가 질문 있을까요? 인우가 왜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을 사용하는지 궁금했구나.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을 사용하는 이유는 탄산수소 나트륨을 물에 녹이면은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광합성에는 뭐가 필요했죠? 뭐가 필요했죠? 네, 맞아요. 물과 이산화탄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산화탄소인 조건을 모든 검정말에게 동일하게 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 실험이 모두 끝난 것 같은데 실험 결과를 검정펜으로 잘 작성을 해보았죠. 이제 여러분들이 실험하는 거를 지켜보면서 저한테 질문을 해주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좋은 질문 몇 가지를 선생님 한번 짚어보면서 다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이 있을게요. 아까 인우가 선생님한테 1%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을 왜 사용하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 이유는 바로 광합성에 필요한 물과 이산화탄소라는 요인 중에 이산화탄소 양을 모두 검정말에게 동일하게 부여를 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실험 목적에 맞게 변화를 주는 조작 변인 외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을 모두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변인 통제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닝닝이가 기포가 규칙적으로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는 이유가 광합성이 시작되는 초기에는 기포가 불규칙하게 생기기 때문이죠? 라고 질문을 했는데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광합성 초기에는 기포가 불규칙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관찰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정말 날카로운 질문들이었죠? 그러면 이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조별로 토의를 통해 자신의 예측 결과와 실제 관찰 결과 사이를 비교하고 정리해서 최종 결과를 패들릿을 통해서 다들 공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5분 주겠습니다. 다 같이 패들릿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공유를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이 이렇게 변화한 거를 패들릿을 통해서 모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예측이 맞았냐 틀렸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맞았다고 틀린 친구들을 놀리는 거는 나쁜 행동이고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는 빛의 세기에 따라 변화하는 광합성 양을 알 수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검정말은 빛을 이용해서 광합성원에서 산소를 배출하고 그 결과 그 양은 빛의 밝기가 강할수록 많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은 빛 말고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이 있을까요? 네, 승혁이. 빛 말고도 이산화탄소의 양도 중요하죠. 네, 병원이 물의 양도 광합성 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빛, 이산화탄소, 물 그리고 온도까지 모두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빛과 이산화탄소, 물이 모두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하고 광합성에 알맞은 온도가 유지되어야 식물은 최대로 광합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다음으로 다 같이 학습지에서 자료 3을 다 같이 볼까요? 열대우림이 형성된 지역은 키가 큰 여러 식물들이 우거져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려운가요? 더워서? 왜 더울까? 적도 부근은 다른 위도보다 일조량이 크기 때문에 덥다. 그래서 적도 부근에는 빛도 많이 들어오고 적당한 온도도 유지돼가지고 키 큰 식물이 많은 거다 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식물은 빛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계속해서 광합성 양은 무한하게 증가를 할까요? 여러분이 한번 직접 조사를 해와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